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신부전 치료를 개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치료를 하는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좌심실 박출률입니다. 왜냐하면 박출률에 따라서 보험이 되는 약제까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박출률이 40이냐 40보다 낮냐, 40보다 넘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판독을 하실 때도 이 40이라는 것에 어떤 경계에 있을 때는 좀 더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해서 41 이렇게 판독을 하지 마시고 30, 40만 되면 환자가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는데 괜히 판독을 41, 42 이렇게 하셔가지고 쓸 수 있는 약을 못 쓰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41이나 40이나 큰 차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42야 박출률 감소 신부전을 보겠습니다. 이제 4가지 약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워낙 많이 강의들에서 언급됐던 이제 ACE 이니비터, ARB, 그리고 그 계열에서 발전된 이제 아르니라고 하는 약제. 이 약제가 이제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이제 워낙 오래된 약제, 베타 차단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MRA라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알닥톤, 스피로막톤이라고만 있는 요 약제. 그리고 이제 또 역시 당뇨약으로 시작된 이제 모든 데서 쓰는 SGLT 억제제. 이 4가지가 바로 화면이 꺼졌는데 예. 이 4가지 약제가 이제 신부전 가이드라인에서 저심실 박출률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 모두 꼭 써야 되는 4가지 약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4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둥, 그래서 4필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환자가 초음파를 했더니 일단 저심실 박출률이 좀 떨어져 있다, 그게 40도 안 된다 라고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4가지 약제는 반드시 써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가이드라인이 변한 건 벌써 2021년, 이미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설명드렸던 4가지 약제를 꼭 쓰고, 당연히 환자가 플루이드 리텐션 같은 문제가 있으면 룹 다이루틱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뇨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ICD나 CRT 같은 기계 치료도 할 수 있고 라는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치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기계 치료로 나눌 수 있고, 원장님들에게는 아무래도 약물 치료가 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 관점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2016년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마치 이 좌심실 박출률이 낮은 헤프로F 치료가 스텝 바이 스텝처럼 되어 있습니다. 당시 ACE 이니비터나 베타 블로커를 가장 먼저 쓰고, 효과가 없으면 MR 안타고니스트를 쓰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아르니를 바꿔 쓰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필요하면 이바브라딘도 쓰고, 이런 식으로 스텝 쓰다가 그래도 증상이 호전 안 되면 다른 디곡신이나 하이드로라이진, 나이트레이트 같은 아이소켓 같은 약제들, 또는 그래도 안 되면 엘바드나 이식을 해라. 이제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이었다면, 이번에 바뀐 가이드라인은 그런 게 아니라 이 4가지 약제를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4가지 약제 모두 다 모탈리티, 사망률을 줄일 수 있어서 환자분이 이 약 왜 먹어야 돼요 하면은 당신은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왔고, SGLT 이니비터가 그 자리에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르니는 이제 많이 들으셨듯이, 아르니는 엔지오텐신 리셉터 이니비터, 즉 ARB 하나에다가 네프로라이신 이니비터라고 하는 약제가 한 개 더 추가된 것입니다. 네프로라이신은 앞선 강의에도 많이 나왔던 나트리오틱 펩타이드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얘를 분해하는 애를 저해하니까 이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 나왔듯이 이 약을 쓰면 그 수치가 올라갈 수 있으나 그게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이 나트리오틱 펩타이드 시스템은 이 신부전의 패서제네시스를 보는 3가지 중에서 이 MP 시스템은 우리 몸에 좋은 건데 병 질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진 걸 다시 올려주는, 즉 항진시켜주는, 올려주는 게 더 좋은 효과 쪽을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RNA 계열 약제들, 그리고 RAS 시스템에 해당하는 MRA 포함 약제들, 이 심파세틱 너버스 베타 블로커를 쓰는, 이것이 이제 기존에 썼던 가장 중요한 패서제네시스였다. 그래서 이 약제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약제에 대한 연구는 2014년, 벌써 10년이 넘은 약제입니다. 파라다임 연구라는 것에서 나왔었고, 이 연구에서 연구 통계의 P밸류가 이렇게 0.000008 될 정도로 너무나 명확한 효과를 보여주고, 심지어 사망률까지 20% 낮춰주었고, 그때 그 상대에 싸웠던 약이 뭐냐? NLRP였습니다. AC 이니비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AC 이니비터 대신에 이 LCG696, RNE, 엔트레스토라고 하는 약을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실 이게 좀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좀 복잡했습니다. 쓰기 위해서 35% 이하가 확인돼야 됐고 한 달 이상 AC 인히비터나 ARB를 쓴 게 확인이 돼서 뭐 이걸 한 달을 안 채우고 쓰면 막 삭감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으나 세상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 이제 아시다시피 40% 이하기만 하면 처음부터 쓸 수 있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 약제는 두 번 쓰는 약입니다. 50mg, 100mg, 200mg BID 이렇게 두 번을 쓰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 ARB 성분이 발절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제 용량이 올라가면 혈압이 조금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어서 환자가 혈압이 낮다라고 하면은 저용량부터 타이트레이션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약하게 억지로 하긴 하겠지만 하나를 쪼개서 25mg BID 뭐 저는 정말 혈압 낮으면 25mg QD도 주고 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이미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고 그렇게 하든 말든 상관없다. 스탠다드 도즈는 약하게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환자가 혈압이 낮다. 환자의 혈압이 80이다 90이다라고 무조건 약을 끊지 마시고 환자가 그걸로 인해 어지러워하는 증상 이런 게 없다면 이런 저용량이라도 쓰는 게 확실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SGLT 인히비터. 이것도 뭐 워낙 강의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뭐 이제 당뇨약이 왜 신부전인지는 다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테고요. 이 약 중에 이제 다파글리프로진이라는 약이 처음으로 2019년에 효과를 보여주었고 논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뇨 얘기가 없습니다. 당뇨와 상관없이 헤프로F 신부전 환자에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등록된 환자들을 보시면 이런 RNE를 포함한 ACE 인히비터 ARB를 거의 다 썼고 베타블로커도 96%, MRA를 70% 정도 쓴 이런 아주 신부전 환자가 명확한 환자들에서 약을 썼더니 보시는 것처럼 26% 심지어 심장으로 인한 사망률까지 대략 20% 그래서 정말 오래 살게 하는 약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 또 요거의 친구인 엠파글리프로진도 역시 유사한 데이터를 그 다음 해에 보여주어서 역시 똑같은 정도의 유사한 효과를 보여주었고 심지어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이제 콩팥 보호 효과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신부전 환자들은 이뇨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GFR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 SGLT 인히비터 쓰면 처음에 흔히 얘기하는 얼리 딥이라고 해서 처음 썼을 때 GFR이 한 4에서 5 정도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그 후에는 떨어지는 폭이 줄어들어서 결국 76주 정도 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SGLT 인히비터를 쓰는 환자들이 GFR이 더 잘 보존되더라. 나빠지게 하는 걸 줄여주더라 라는 메시지도 갖춰서 콩팥 보호 효과를 위해서도 쓸 수 있고 실제 이제 아시다시피 CKD 환자 당뇨가 없어도 쓰는 세상입니다. 다행히 이제 이 약제는 작년 2월 달에 당뇨가 없는 신부전 헤프레프에서 허가가 돼서 작년 2월부터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제를 보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기치료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다음에 보실 케이스들이 보니까 다 기기치료를 언급하고 있어서 거기서 다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지만 약물 치료를 해도 불구하고 저심실 박출률이 35%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조금 더 뭔가 안 좋은 환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ICD나 CRT라고 하는 약물 치료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기기 치료를 하나 더 해야 된다.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밑에 쪽에 두 가지 기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제는 기계는 ICD라고 해서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이게 디피브레이터입니다. 이런 디피브레이터 즉 Sudden Cardiac Death, VT나 VFib로 인한 사망을 줄여주기 위한 건데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환자들이 당연히 기계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몸 안에 이런 기계를 심어서 마치 박동기 넣듯이 이렇게 심어서 Sudden Cardiac Death를 줄여보자라는 게 있고 현재 보험 기준은 약물 치료를 3개월 이상 잘하고 나서도 35% 이하이다. 선생님께서 치료하셔가지고 약물 치료 내가 쓸 거 다 썼는데 35%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기계를 넣을 수 있는 좀 큰 병원에서 한번 리퍼를 하셔서 기계를 넣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의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가 환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적게는 3%, 많게는 7%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갑자기 급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우리가 제세동기를 넣게 됩니다. CRT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커졌을 때 이렇게 에이싱크러너스 컨트랙션 하는 걸 싱크로나이즈 해주는 이 바이벤트리큘러 페이싱이라고 해서 RV와 LV의 양쪽에다 선을 넣어서 심장이 잘 뛰게 해주면 이젝션 프랙션이 20이던 환자가 50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이러한 기기 치료도 있고 요즘엔 이 기기 치료가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서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기준을 보시면 약물 치료를 역시 잘 했는데 35%가 넘지 않는데 이 사람이 QRS가 좀 넓다. LBBB일 경우에는 130, LBBB가 아니면 150mS 이상
좀 이렇게 심전도가 좀 혈에서 넓어 보인다. 이런 환자는 이런 기기 치료에 아주 효과가 좋고, 이런 기기 치료는 환자가 나이가 많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환자는 뭐 거의 95세 이상도 이런 기기 치료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서 효과가 없을 때 기기 치료만으로도 혹시 환자의 예후를 굉장히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심전도를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치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심지어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재활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한 몇 년 전에 했었던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특히 신부전 쪽에서는 특히 뭐 계속 새로운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치료제들이 있는데, 2차 치료제는 앞에 설명드렸던, 즉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약제들을 다 쓰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써볼 수 있는 약제의 옵션입니다.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크가지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우리 대한신부전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는 이바브라딘이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이바브라딘도 역시 이거는 거의 이제 15년 정도 된 약인데, 시프트라는 연구에서 이제 이 약제는 그 사이너스 리듬 환자의 사이너스 리듬만 조절할 수 있는, 즉 맥박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맥박을 잘 조절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대략 20% 정도의 위험도 감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왜 클래스 1이 아니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가이드라인도 클래스 2A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자체는 클래스 2A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자체는 클래스 2A인데, 그 이유는 이 데이터 자체는 이제 사이너스 리듬이면서 맥박이 70회 이상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2A 정도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도 이렇게 70회 이상일 때 이바브라딘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연구를 조금 고쳐서 이 75회 이상, 즉 맥박이 더 빨랐던 사람한테 이 약을 줘서 좀 더 떨어뜨려보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75로 하면은 실제 사망률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는 보험 기준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75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약제를 쓰시는데, 특히 ACE 얇은 중에 특히 베타블로커를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는 게 아니면, 가령 아스마 같은 이런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는 게 아닌데 브라디가 있어서 못 쓰는, 뭐 혈압이 낮아서 도저히 못 쓰겠는 이런 환자들이 아닌데라면 베타블로커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너스 리듬인데 맥박이 75회가 넘어서 맥박을 좀 낮춰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이 이바브라딘이라는 약제를 쓸 수 있고, 이 약제는 5mg BID, 필요한 경우 7.5mg BID로 증량할 수 있으며, 이젝션 프랙션이 35% 이하가 원래 급여 기준이었는데 이게 40%로 선별급여로 확대가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다가 맥박이 조절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약도 추가할 수 있고, 75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앞에 보여드렸듯이 사실 모탈리티 베네핏이 있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클래스 1에 합당한 약제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정도입니다. 다음 약제는 이제 메리시구앗이라고 해서 또 하나 좀 새롭게 나온 약제입니다. 자, 이 약은 이 그 엔도셀리얼 셀에 있는 솔러블 구아닐 사이클레이즈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혈관 확장에 관련된 이 효과를 내는 이런 물질을 증가시켜주고, 사실 이 RNA를 엔트레스토 약도 이제 이 사이클릭 GMP라고 하는 것을 올려주면서 혈관, 콩팥 등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그것과 비슷하게 효과를 내는 약제입니다. 자, 이 약제를 가지고 역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2020년에 발표된 빅토리아 연구에서 신부전 환자 중에 레프 환자에서 약제를 썼고, 이제 역시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한 10% 정도, 조금 앞의 연구에 비해서 이 감소 효과가 좀 적죠. 그러다 보니 이제 클래스 1은 아니긴 하지만은 역시 한 번 입원을 했던 환자들이 다시 입원하게 되는 재입원, 하스피탈리제이션을 줄여주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게 급여가 인정받기 때문에 약제를 이미 쓰던 사람이 디컴펜세이션, 즉 숨이 차서 입원을 하게 되거나, 처음 입원하는 환자가 아니고 약을 쓰다가 악화가 돼서 재입원, 리하스피탈리제이션을 하거나, 또는 외래에서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 이 주사제로 이뇨제, IV 라식스를 써야 되게 되는 이런 환자들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베리시구와 베르쿠보라고 하는 약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또 기준이 45%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41에 45, 이 환자들이 앞에 보였던 레프 약제는 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요 사이 환자들이 입원을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약제는 이렇게 2.5mg, 5mg, 10mg QD 약제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혈압이 좀 낮고 하면 2.5mg부터 차근차근 타이트레이션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지만 요즘에 점점 그 클리니컬 에비던스가 낮아지고 있는 디곡신이라고 하는 약제입니다. 디곡신이 2A, 조금이라도 더 써야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로 심방세동 환자에서 맥박 조절하는 목적이고, 신부전에서 이 사람의 어떤 증상, 여러 가지 예후, 재입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클래스 2B 되어 있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16년 가이드라인도 보면 저 밑에 거의 베소다일레이터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디곡신은 처음부터 쓰는 약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잘 쓰지 못하면 디곡신에 의한 톡시시티에 의해서 환자를 잃게 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디곡신을 너무 처음부터 쓰는 것보단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험으로도 쉽게 쓸 수 있는 많은 약제들을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신부전의 결국 네이처 히스토리는 약제를 진단이 됐을 때 약제를 잘 써서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이렇게 악화가 되는 걸 중증, Advanced Failur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신부전학회 가이드라인도 이런 2차 약제까지 씀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증상이 계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악화돼서 입원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결국 그 다음에 해당하는 치료, 중증 신부전에 해당하는 치료로 좌심실 보조 장치나 심장 이식을 하거나, 환자분이 연세가 너무 많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런 치료를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신부전에서도 완화 치료,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하라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다 약제를 충분히 쓰고 또는 CRT 같은 약 기계 치료까지 정말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 니아3 정도로 환자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큰 병원으로 보내셔서 앞에 말씀드렸던 중증 신부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지 한번 리퍼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심실 보조장치는 이렇게 심장의 에이펙스 쪽에 이런 펌프 기계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 펌프가 돌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에이펙스에서 혈액을 석션을 해가지고 에올타에 쏴주기 때문에 심장 펌프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이 펌프, 이 엘바드라고 하는 펌프에 의해서 혈액의 퍼퓨전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신부전에서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앞에 시간이 많이 썼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일 리듀스드 프리저브도 앞에서 계속 얘기가 많아서 제가 급히 슬라이드를 막 여기다 업데이트를 좀 했습니다. 강의를 드리면서. 자, 마일드리 리듀스드 프리저브는 40% 이상이고, 원래 약이 없었죠. 클래스 1이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SGLT 이니비터 중에 엠파가 처음으로 포지티브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역시 재입원율을 한 20% 정도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박출률 경도 감소에서는 이 SGLT 이니비터 엠파나 다파를 현재 쓸 수 있게 되었고, 초반에는 가이드라인에서 2A를 줬지만 이제 다파까지 데이터가 나오면서 23년에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클래스 1이 됐습니다. 즉, 마일드 리듀스드 프리저브드 모드에서 필요한 경우 이뇨제와 함께 SGLT 이니비터를 쓸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정말 우리는 보험에 대해서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이제 2월 달에 다른 점이 좋은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보험에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이 엄청나게 비싼 약을 박출률 보존해서 또 자디왕과 이런 SGLT 이니비터를 모두 다 급여로 쓸 수 있습니다. 즉 당뇨와 상관없이 급여로 쓸 수 있고, 제가 급히 추가한 게 바로 이게 보험 기준인데 여기 좀 애매합니다. 제가 사실 보험이사 여기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해석할 때 헷갈리는데, 자, 이게 보험 기준 그대로 복사해서 왔습니다. 40%가 초과되는, 즉 프리저브드 환자이죠. 그때 SGLT2 이니비터의 보험 기준입니다.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됩니다. 다음 중이 가와 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깔끔합니다. 12개월 이내에 신부전 악화로 입원을 하면 됩니다. 즉 입원했다가 퇴원했던 신부전으로 입원한 적이 있는 사람은 40% 넘으면 SGLT 인듀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가 애매합니다. 간대 좌심실 이완 기능, 앞에 계속 나오는 이완 기능 이상이 있거나 좌심실 충만압의 증가, 충만압은 필링 프레셔죠. 필링 프레셔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 또 가로 열고 NT-프로BNP는 125 또는 BNP는 35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 그래서 물론 저도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구조 이상과 이 나트리아틱 펩타이드 두 가지가 다 엔드다 라고 알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구가 이거는 거의 소송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 게, 이렇게 놓으면 이완 기능 이상 충만압 증가에 부합하는 구조적 증거가 있으면 이건 필요 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이건 조금 악유의 여지가 있고, 125가 안 넘는데 구조 기능이 이상이 명확하다. 앞에 말씀드린 LA 인라지먼트가 명확하다. 이렇게 있으면 이걸 삭감할 거냐? 아직까지 아시다시피 이게 2월부터 급여가 쓰기 때문에 아직 삭감 이슈는 없는데, 하여튼 원칙적으로 할 때는 일단 그렇다. 두 가지 다 엔드다라고 오피셜하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에 설명드렸던 그런 초음파의 이상 소견이 하나 있고 BNP 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당뇨와 상관없이 SGLT 이니비터를 급여로 쓰실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피네레론이라고 해서 새로운 약이 아직 저희가 신부전에 쓰지 못하는데 이런 non-steroidal MRA 스피로락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 아마 더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당뇨 CKD에서 보험이 되죠. ACE 이니비터 ARB 한 달 이상 쓰고 났을 때 GFR이 요 사이고 알부민 크레아틴이 300 이상이면은 케린디아라고 하는 콩팥, 당뇨 콩팥에서 좋은 약인데 이 약이 작년에 나온 연구가 신부전, 당뇨와 역시 무관하게 콩팥과 무관하게 마일드 리듀스드 프리저브드 즉 40% 이상에서 이 피네레론 약이 16%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SGLT 이니비터에 한 가지 더 무기가 생겼죠. 이제 이 약은 아직 보험은 안 됩니다만 뭐 조만간 보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끝으로 또 앞에서 강의 잠깐 나왔는데 이제 이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입니다. 뭐 처방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위고비가 완전 아주 핫해서 위고비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는 어디가 제일 싼지 모르겠는데 위고비 지도가 있어서 이 병원마다 위고비 가격을 막 다 찍어줘서 어디가 제일 싸다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 위고비입니다. 이 약이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preserved ejection fraction 40% 이상인데 obesity가 있는데 좀 기준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BMI가 30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 위고비를 썼습니다. 세마그로타이드를 썼더니 체중은 당연히 빠질 테고 KCCQ라고 하는 환자의 증상 호전 정도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 빠지면서 환자가 숨차게 좋아진다라는 데이터가 이미 나왔고 그 약에 대응하는 릴리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터제파타이드라고 하는 약이 역시 BMI 30을 연구했던데 이 팀은 후자다 보니 조금 더 데이터를 멋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임상 데이터까지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까지 줄여줄 수 있어서 물론 BMI 30 기준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느냐 BMI 30 페프가 우리 주위에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려운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 약도 쓸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건데 신부전 약제가 이제 점점 이제 6세까지 온 것 같습니다. 6세. 4포필라는 헤프로 F고 거기에 마일 리듀스드 피넬레론이 들어왔고 역시 오베스트가 있으면 GLP-1까지 왔기 때문에 점점 모아야 될 스톤이 늘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